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제 11번째 강의로 관광정책 집행입니다. 정책 과정 중에서 이제 의제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의 가장 적합한 정책을 결정을 했으면 그 정책을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책 결정만 잘 되면 집행은 그대로만 집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너무나 이제 환경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그 피드백, 즉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책 집행이 그다지 중요한 그런 정책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의 집행 과정인데요. 정책 집행은 무엇인가?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집행은 권위 있는 정책 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그냥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는 정책 과정과 사업 계획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집행은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을 하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그 정책 대상 집단에게 이익, 편익을 준다든지 또는 제한을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제한은 그 약간의 이익에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호작용적인 활동이 정책 집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 집행은 조직과 관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된 정책을, 그러니까 결정된 정책을 조직이 그걸 관리하고 집행하는 거죠. 조직은 행정 조직을, 집행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 같은 경우들도 관광 정책도 포함이 되지만 국회나 또는 지방의회 같은 데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집행을 하냐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은 정책 실행의 의사 혹은 전략적 개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은 정책을 실행을 하겠다는 의사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 결정이 돼도 그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의사나 또는 전략적 개념이 정책 집행이다. 이게 바로 정책 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실현의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조직 관리를 또 정책 집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성기관이나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이 일치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형성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기관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같이 집행하는 그런 일치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따로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 전문성이 더욱더 강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중요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집행은 그 조직의 공동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은 공통의 목표, 즉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협동 체계다. 휴먼 코퍼레이티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도구로는 계층제나 또 전문성이 있는데, 계층제는 권위, 그러니까 위에 그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나 또는 상위 그 관리자가 어떤 권위나 이 권력적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계층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그런 그룹들,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룹들의 또는 의사소통이나 또는 실현 가능성 있는 명령이나 또 간결한 명확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조직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집행하는 도구가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지시하고 권위적인 어떤 그 명령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그 정책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집행 과정이 어떤 그 의사소통이나 또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게 실행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컨시스턴시인데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자꾸 돌변을 해서는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경우는 물론 어떤 그 조정이나 또는 뭐 일부 수정하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이 정책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리더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그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죠. 특히 모든 그 조직의 어떤 공동 목표나 또는 조직의 그 이익이나 조직의 그 업무를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첫 번째,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더는 그 비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는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성, 그러니까 뭐랄까요,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determination, 결단. 때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확실히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밍입니다. 적시성, 시간에 적절히 잘 맞아야 돼요. 시간은 뭐 돈이다 금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이나 모든 사업들이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 코로나19 사태도 적절한 시기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가의 그 방역 대책, 방역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리더가 임해야지 자꾸 그 뭐 변화하고 자꾸 뭐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은 진도 평가, 진행 평가, 즉 수시 평가를 합니다.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기별로도 하고 월별로도 하고 연별로도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자꾸 이렇게 평가를 수시로 하는 겁니다. 퍼트나 OR 같은 것들을 그런 기법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시간표 같은 것들을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오류가 적어지는 거예요. 오류를 극소화할 수 있고 또 원래 최초의 목표에 가장 가깝게 완전하게 뭐 접근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가깝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 집행은 고전적 조직 관리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거, 홍수나 지진 뭐 이런 것들은 행정이나 정책의 환경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발생이 되는 거죠. 재난은 예고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작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재난이죠. 재난.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예견을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방향과 수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또는 뭐 환경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이런 정책의 방향이나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지 제대로 정책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 집행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그 정책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의 그 환경은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국제적, 시대적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의 결정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정책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집행 단계나 또는 종결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대단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끝나면, 종결이 되면 평가를 하죠.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한 걸 가지고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평가 뭐 이런 것들만 했는데, 지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과정에 많은 변화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평가하고 수시로 중간에 평가해서 피드백을 그때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환경은 정책 과정에서 모든 전 과정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이제 체제 원리, 체제 이론이라는 시스템 시오리로 이거를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인풋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입이 있잖아요. 투입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여러 가지 요구나 인력이나 또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투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걸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많은 환경 영향이 있어서 추진 방법이나 내용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평가를 해서 자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1980년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또 물가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물가가 높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경제가 이제 성장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 온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분배가 필요하죠. 분배. 그래서 이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빈부격차 양극화 또는 그 고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나 안정 이런 것들에 중시했던 시기가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이 경기라는 것은 자꾸 주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다시 뭐 오일 쇼크니 뭐니 해서 침체가 되고, 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시기에는 다시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 성장 정책을 중요시 하는 그런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첫 번째는 정책 효과. 그 정책의 이제 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 성과, 이걸 가지고 정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얼마나 목표에 달성했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의도적인 효과, 또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비용은 이 정책 집행에 따르는 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예산만, 그 관련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간접 자본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희생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책 환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행정적인 요인인데요. 정치 행정의 이념이 또 정책 환경의 내용인데요. 정치 행정 체제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 또는 지도 정신을 말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가 여기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 환경이 되겠고, 또 국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정치 행정 이념이 되겠는데, 이것이 환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느냐, 공산주의를 하느냐, 반대 개념이죠. 자본주의를 표방하느냐, 사회주의를 표방하느냐, 또는 민주성을 강조하느냐, 능률성을 강조하느냐, 형평성을 강조하느냐, 이런 가치, 지도 정신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정치 행정 체제의 발전 수준이 또한 정책 환경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환경인 관료제라든지 의회,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시민단체, 이익단체라든지 선거, 이런 환경의 구조적인 분화와 또 통합이 정책 과정의 민주성이나 또 합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관료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여러가지 민주성이나 합리성 이런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의회가 너무 많은 기능을 갖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민주성은 확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리성이나 추진력 같은 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익단체나 정당들의 그 영향력이 심하게 되면 또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또 제한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 행정 문화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정부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나 신념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정책 환경의 그 내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정치체제 운영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인가, 또는 뭐 의원 내각제인가, 또는 뭐 집정부제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 체제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인가, 뭐 또는 사회주의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치 체제와 국민 간의 관계, 국민들과 그런 정치 체제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민주적인가, 또는 뭐 어떤 뭐 자유가 보장이 되는가, 또는 평등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 또 개인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것이 전승이 되는데요. 개인들이 사회화는 그 사회의 제도나 또는 사회의 어떤 그 체제에 적응하는 것을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한번 그 국민들에게 이게 이제 사회화가 진행이 되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물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또 전승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거기에 젖어버리면 새로운 변화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관인 지배주의의 사고방식은 관직을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선례나 허례허식은 또 비현실적이고 효율적 정책 결정 집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제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입니다. 정치기관 간의 권력 구조가 있는데요. 정치기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는 정당 간의 그들 간에는 많은 컨플릭트,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요. 또 정책 결정은 입법부에서 하고, 또 정책 집행은 행정부에서 관료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 권력 싸움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기관 간의 권력 구조, 행정기관 간에도 공식적으로는 국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보일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인간관계나 또는 뭐 접촉 빈도라든지 어떤 그 집단의 사학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권력 구조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과의 그 권력 구조. 중앙 집권제인 경우에,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중앙 집권주의라고 하는데, 물론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나 효율성은 확보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하고 신속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정부 위주의 획일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이제 지방의 권력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회적 능률성이나 또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그 다음에 집행이 신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보가 되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분권화가 지나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또는 자원과 예산과 이런 그 사회적 자원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간의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힘이 세냐, 또는 민간이 그런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정부가 하는 공공 부분과 우리 민간이 하는 민간 부분 간의 영역 구분을 하고 확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확대가 되면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너무 강하면 민간 부분의 자유를 규제할 수가 있고요. 행정 만능주의, 너무 행정에 치우치게 되고, 또 너무 공공 부분이 비대화되고 독선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민간과 정부가 권력을 잘 나누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같이 협업으로 하는 그 거버넌스, 그런 그 정치 체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가 또 많은 그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국제 질서가 자꾸 변화되는 거죠. 오일 쇼크라든지 또는 선진국의 어떤 그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여러 가지 그런 지진, 이런 재해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안의 선택 결과에 순위를 매길 만한 그런 평가 기준을 작성을 하고, 또 그런 국제적인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환경의 두 번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활동은 공적인 집단과 또는 사적 집단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데, 노조의 최저임금법 또는 소비자 집단의 소비자보호법, 이런 정치적 변수와 사회 경제적인 변수의 비중에 따라서
정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되고 집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노조나 또는 소비자 집단들의 보호는 당연한 거죠. 너무 또 이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면 사용자나, 그러니까 경영자나 또는 공급자들의 또 너무나 많은 또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잘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도 이제 정책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과 장소입니다. 시간이나 또는 연령, 공간적인 인구 분포. 그러니까 시대별로 인구 분포가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책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이 이제는 노인, 그러니까 복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또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공간적인 인구 분포,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인홍 현상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각종 범죄, 이런 도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 정책으로 해결해야 돼요.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술입니다. 여러 이제 사회과학 또는 뭐 정보통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컴퓨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도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또는 뭐 통신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그 물리적인 기술들이 또 환경의 영향으로서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회적 기술, 새로운 사회제도나 장치가 개발이 됐을 때, 자, 요번에도 이제 선거제도가 많이 몇 가지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연령이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그런 새로운 그 정치제도,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영향, 부작용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욕구 아이디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또 많이 그것들이 제안이 됐을 때 정책 집행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여러분 건강 정책 집행, 정책 과정 중에서 세 번째가 되겠죠. 정책 형성, 문제 형성,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정책 평가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정책 과정, 종결,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은 정책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